글로벌 리더십 3주차 수업 내용입니다. 3주차부터 6주차까지 리더십에 관련된 기본적인 여러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우리가 인물 이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주차에서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그 현대적 학문의 관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을 했었습니다. 과거에는 신분사회였기 때문에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자라면서 부모를 보며 친인척을 보며 리더십을 길렀고요. 그리고 또 집 안에서 리더십을 배울 수 있는 여러 교육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일반 대중들 그리고 노예들은 리더십의 기회가 있기보다는 그냥 그 추종자로서의 삶을 사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물론 이 사회가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이 추종자인 일반인들도 리더십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리고 평상시에 기대되는 그 기대는 리더십을 발휘하는 계급이 있고, 그리고 팔로워십을 발휘하는 그런 계급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오면서 이제 그 귀족 가문, 양반 가문에서만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도시 그리고 산업 사회에서 그리고 그 대중의 사회에서 누구든지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또 승진 절차를 거쳐 가지고 리더십의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리더십에 오르지 못했던 사람들, 그리고 주변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친인척, 가까운 사람들이 있지도 않았던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회적으로 큰 혼란에 빠지고 또 그 리더십에 오르게 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나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리더십을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당시에 이 초기에 리더십을 연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시기에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그리고 가장 그 가용했던 방법은 바로 지도자 연구였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우리 사회과학의 연구 수준을 생각을 할 때에 아직 질적 연구 그리고 양적 연구도 아직 보편화, 일반화되기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였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학자가 자신의 서재에서 자신의 모든 지혜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리고 가용한 도서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떤 것을 연구하는 것, 그것이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연구였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때 전혀 새로운 연구 주제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과연 지도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지도력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그리고 지도력을 개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 질문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답은 뭐였냐 하면은 우리가 그동안에 보았던 그 존경하는 지도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 있었으니까 그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지도자로서의 그 특징들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좋은 지도자가 무엇이고 누구이고, 그리고 좋은 지도력을 발휘한다는 것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 누구라도 조금만 좀 그 성찰적인 사람이라면 이 정도의 그 결론에 도달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 지도자를 연구하는 것, 그것은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있는 것입니다. 그 사관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우리나라의 유명한 장군들을 그 연구하는 그러한 그 연구소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이순신 연구소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율곡에 대한 연구도 많죠. 또 세종대왕에 대한 연구도 참 많습니다. 예. 그리고 기독교에서는 여러분이 서점에 가거나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서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느헤미야 이러한 성경에서 유명한 지도자들을 검색을 하면요. 수많은 책들, 수많은 논문들, 그리고 수많은 수필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고요. 그거는 여전히 좀 넓다 싶으면 그냥 모세의 리더십, 여호수아 리더십, 지도자 다윗, 솔로몬의 지도력, 뭐 느헤미야의 지도력, 내지는 느헤미야 리더십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검색을 해보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정말 여러 각도에서 이러한 성경 인물들의 그 지도력을 연구하는 그러한 책들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삼국지 이건 역시도 아주 유용한 인물 지도자 연구에 사용되는 겁니다. 조조는요,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부정적인 평가가 같이 있습니다. 인간 조조라고 얘기한다면 이 조조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통치자 조조 내지는 군대 장관 내지는 통수권자 조조로 여러분이 그 좀 검색을 하거나 그 관점에서 조조를 본다면 조조의 그 긍정적인 면들을 여러 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조조와 함께 또 언급되는 많은 그 인물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유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유비가 이그 총나라에서 가장 똑똑하거나 가장 용맹하거나 가장 싸움을 잘하거나 이러한 사람은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얘기한다면 제갈공명을 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싸움을 잘한다라고 한다면 관우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또 용맹한 것을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그 누군가요? 그 우락부락한 장비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총나라의 지도자라고 꼽으면 유비를 꼽잖아요. 그러면서 유비는 지도자로서 이러한 덕목들을 가지고 있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가까운 나라 일본에도 유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게는 그다지 좋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일본의 그 막부 시대 내지는 이 쇼군 시대를 통일하고 한 번 더까지 침범을 하고 중국까지 그 점령하는 거를 꿈을 꿨던 사람들이 있죠. 예, 오다 노부나가 그리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시스 이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본의 그 역사에서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의 연구가 일본어로 많이 되었고 우리말로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서양 같은 경우에는 나폴레옹과 처칠, 그리고 여러 대통령들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조지 워싱턴, 아브라함 링컨, 이 두 사람을 아주 손에 꼽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 역사로 와가지고는 누군가요? 2차 세계대전 때에 그 대통령을 지냈던 사람, 그 사람을 아주 꼽는 지도자로 꼽고 있죠. 자, 이렇게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그 사람의 지도자의 됨됨이를 살펴보려고 했던 그러한 노력들은 사실
이 지도력 연구 이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여러 이론이 나와도 여전히 지도자의 그 됨됨이를 살펴보는 그러한 연구들은 참 많습니다. 예, 사실 이러한 그 지도자에 관련된 자서전, 전기 이거를 좀 살펴보면 좋은데요. 예, 여러분이 참고로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인물 이론에서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초기에 그 주를 이루었던 그 뭐라 그럴까요? 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지도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조금 전에는 어떤 단어를 썼냐면 됨됨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지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지도자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지도자는 타고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세기 들어오면서 이제 그 신분과 가문과 뭐 계급 그거를 뛰어넘어서 이제 지도자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도자의 성격이 중요하다. 지도자의 기질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도자의 욕구, 동기, 가치관, 뭐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그 특성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사람이 태도와 성격과 기질과 욕구와 동기, 가치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이러한 것들이 지도자의 그 특성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이제 좀 그 몇 명의 이 특성과 관련해 가지고 좀 주장했던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면 그 리차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학자는 리차드만의 그, 그 견해에 따르면 지능이 좋을수록 그리고 그러니까 똑똑할수록입니다. 그리고 남성적일수록 진취적인 걸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특별히 서양에서 남성적, 여성적 그랬을 때는 아버지적, 어머니적 좀 이렇게 이분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자는 포용적이라고 한다면 남자는 좀 더 이렇게 그 뭐랄까 진취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남자는 좀 더 분석적이라고 한다면 여자는 좀 더 그 감성적 뭐 이런 식으로 좀 구분을 합니다. 예. 자, 이렇게 했을 때 남성적 기질을 가진 사람이 지도자의 특성이다. 내지는 적응성이 뛰어난 것도 그리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끌려고 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이 공통분모를 가지고 있죠. 지배하려고 하는 거. 이것이 그 지도자로서의 그 특성 중에 하나다. 그리고 외향적인 거. 예. 그리고 보수적인 거, 지키려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 과거적, 수구적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지키려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강한 어떤 의지를 가지게 되는 거니까요. 어떤 이러한 것들이 지도자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또 두 명의 학자가 같이 연구한 게 있는데요. 그 커크 패트릭하고 로크라고 하는 이 두 학자는요. 또 어떤 걸 얘기를 했냐면 추진력이 있는 것이 그리고 지도 욕구, 이끌려고 하는 욕구가 있는 것이 그리고 정직성과 성실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그리고 자신감이 충만한 것이 그리고 인지적 능력이 높은 것이 그러니까 똑똑한 것이죠. 그리고 사업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것들이 지도자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이 인물 이론에서도 이 특성 연구는 계속해서 이 방향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인지 능력,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적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지도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격,
외향적 성격이냐, 뭐 내향적 성격이냐 그랬을 때 아무래도 좀 더 외향적 성격, 내지는 동기가 강한 동기, 그리고 사회지능, 예, 대인관계에 대해서 좀 우월한 사람, 그리고 문제 해결력, 예, 어떤 문제를 하여튼 해결해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문성, 어떤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 자, 이러한 것들이 지도자의 특성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특성 연구를 통해 가지고 지도자 연구 내지는 지도력 연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이 특성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참 그 단순하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예. 이런 지도자 저런 지도자를 가지고 와가지고 지도자들은 바로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 설득력이 좀 있죠. 예, 설득력이 있고 또 그거 이해하기도 쉽습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도력의 어떤 결정적 특성 내지는 공통적인 것 내지는 좀 어디서나 적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그 특징들을 이렇게 딱 집어주기가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직하지 않은 사람도 성실하지 않은 사람도 지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공한 지도자냐 실패한 지도자냐라고 하는 것이죠. 예, 내지는 동기가 자기를 위한 동기가 될 수 있고 사회를 위한 동기가 될 수도 있는데 동기가 강한 것 내지는 떠밀려 가지고 지도자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기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지도자의 그러니까 누가 지도자 될 만하다 내지는 누가 지도자로서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참 말할 수는 있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내지는 그 추진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이 추진력 역시도 일반적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결정적으로 이러한 특징들이 있다라고는 말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개별 지도자들에 대해서 개별 지도자들을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그 동기는 내지는 뭐라 그럴까요? 그 배경에는 이러한 특성들이 있다는 가능한데, 예, 이러한 특성들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뭐냐 하면 좀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성을 가지고 지도자에 대해서, 지도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주관적인 것이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어령, 비어령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좀 이거 학문으로 말하기에는 좀 불편한 점이 있지 않냐, 이제 이런 견해들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인물 이론에 대해서 인물의 특성이 무엇이냐를 살펴보는 그러한 연구들이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능력 내지는 역량이 무엇이냐, 이 지도자 내지는 지도력의 역량을 중심으로 지도력을 연구하는 것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두 번째 동영상에서 우리가 좀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